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구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제가 갑자기 수요일날 출연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 수요일날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조민규 멘토가 트래픽 잼으로 인해서 오늘 좀 늦으신다는 이유로 제가 오늘 출연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있었던 트렌드. 자,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 바로 전 시간일 거예요. 이제 그럼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 완전히 올해 2014년도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띄게 되시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오늘 또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 자, 여기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도 이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제가 시장은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박플러스에 출연해서도 시장은 갑니다. 자, 계속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맞췄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종목이 이상하게 가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간다는 거 맞춰드렸고, 환율도 여러분 1,000원을 깨지 않을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명확히 맞춰드렸는데, 시장이요, 희한하게 갑니다. 가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 덕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손실이 있죠. 그죠? 손해가 있고, 덕은 없는 무득, 유손이라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득 유해죠. 유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자, 시장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요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제일 큰 것은 거래대금 부재예요.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를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옮겨 탔다가 또 코스닥 옮겨 탔다가 코스피 옮겨 탔다 하면서 장만 들어 올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래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부재한 상황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자꾸 시장을 전체적으로 드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빠뜨리고 한쪽은 올리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라고 다 올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희한하게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상하게도 금융주하고 증권주 위주로 조금 올렸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오늘 많이 올렸어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것들만 올렸다.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선물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선물의 흐름하고 상관이 있다. 선물을요, 위쪽으로 배팅을 딱 잡아놓고 현물을 갖다가 현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요거를 위로 딱 올려버리면 이 선물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지수만 올라간 거죠. 그죠? 종목을 올라간 게 없어요. 종목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종목은 대다수 하락했습니다. 대다수. 이러니까 시장에서 마치 소외를 받았어요. 내 거는 안 가네. 시장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상대적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화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신경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날도 덥고, 그죠? 주식도 빠지고. 그런데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길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길게 하실 거면 이런 거에 열받아 하시면 안 돼요. 그래! 누구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라. 나는 시간이 많다. 나는 시간이 많아서 너가 놀 때 내 좋은 종목 꾹 쥐고 가서 나는 큰 수익을 거두리라. 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즉, 장이 아무리 흔들거린다고 해서 코스피, 지금 그렇게 여러분 따지시면 코스피로, 자, 코스닥이 524포인트 이하까지 하면 꺼졌죠. 그죠? 그럴 때 코스피로 또 옮겨 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코스피는 또 좀 빠지고, 코스닥이 또 553포인트까지 강하게 순항 랠리가 왔습니다. 제가 순항 랠리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오니까 또 코스닥 갈아타야 된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번에 코스닥이 또 빠지니까 또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들어온 거 보면 전부, 자, 장은 강하게 올랐는데도 삼성 SDI, 그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현대중공업, 오히려 빠졌죠, 그죠?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 막 종목 상담 들어옵니다. 결국 오히려 빠진 종목들이에요. 대형주라고 다 올랐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 현물을 조정한 것뿐이에요. 선물의 방향성을 딱 잡아놓고. 그래서 이 선물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돈이 적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 쪽을 올리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현물을 이런 식으로 흔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간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번 흔들리는 매매를 해야 되느냐? 여기 탔다가 저기 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돈만 죽어납니다. 내 돈만 녹아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은 종목군 좀 빠지더라도 우리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꾹 쥐고 가야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코스닥이 계속 좀 많이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중요해요. 사실은 내일이 월봉 마감일입니다. 월봉 마감일이고 주봉도 이제 하루 남겨놓게 되죠. 그죠? 내일 마감이 되면. 그럼 내일 코스닥에서 조금 반등이 안 오면, 즉, 550 이상의 반등이 안 오면, 또, 코스피가 또다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닥 막 갈 때, 코스피 안 갔죠. 그죠? 근데, 코스닥 갈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닥이 가면서 코스피가 안 가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코스피가 못 가면, 코스닥은 잘 가다가도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금 잘 가죠? 코스닥이 안 가요. 그러면 코스피도 곧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양시장은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있잖아요. 다우하고 나스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면 다우만 올라가고 나스닥은 그럼 빠졌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니죠. 그죠? 순간에 그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상승장은 다우와 나스닥을 다 올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부양책이 어느 코스피에만 집중되어 있다. 어느 코스피 쪽으로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궤변이고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지금 안정화가 좀 돼가고 있고, 지금 최경환 노믹스에서 발표한 이것들이 시장의 어떤, 이제 그 경기 부양책들이 시장의 어떤 이런 해석, 잘못된 해석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전체적 상승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너무 옮겨 타지 마세요. 옮겨 탄다고 돈이 되면 여러분들 보고 이것저것 옮겨 타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옮겨 탄다고 해서 돈 만들어지는 시장 아닙니다. 지금은 심지구든 매매 진행하실 필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더 없습니다. KG모빌런스 딱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목표가 찍고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오늘 급락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귀신 같습니다. 그죠? 예병군의 매매. 귀신 같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 종목 상담 때 제가 대신 어떤 부분을 좀 매도를 하시고 삼성물산이나 삼성 SDI보다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실질적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은 크레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레듀가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요게 소폭 조정해서 얼마까지 뛰어올랐냐면 4%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오늘도 소폭 조정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좋은 종목군은 다시금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트렌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2강자입니다, 이제. 22강자 트렌드 분석. 돈 6 및 6개입니다. 좋아하는 섹터 나왔습니다. 예. 돈 6. 예. 돼지고기. 예. 6개. 닭고기. 예. 좋아합니다. 자, 이 6개하고 돼지고기. 즉, 닭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왜 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됐느냐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원전 사고의 반사적 이익이 좀 있었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고기, 닭고기를 키울 때, 늘어나는 그 사료 가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정화가 됐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점들이, 이제, 바로 이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을 많이 키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돼지고기 가격들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닭고기 쪽에서는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시장에서 나올 때마다 살처분을 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들이 좀 없어진데 또 수산물을 대체하기는 자, 그게 조금 위험해 보였어요. 그죠? 바로 일본의 원전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를 많이 찾는 반면에, 이제 공급은 줄었고, 그러면 이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새는 돼지고기, 사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고기보다 더 비싼 돼지고기도 많습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맞죠. 소보다 더 비싼 돼지고기. 예, 이런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핑 문화가 확산이 됐죠. 그죠? 캠핑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아빠 어디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아빠 어디가? 이것 때문에 아빠 어디가 가면, 캠핑 가게 되면 무조건, 자, 라면하고 고기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캠핑 그 도구에는. 예. 왜? 새벽에 라면. 예. 그리고 저녁은 늘 돼지고기죠. 그죠? 삼겹살. 예. 땡기네요. 예. 자, 삼겹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돼지고기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코예요. 팜스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팜스코가 하림그룹의 양돈용 배합사료 및 축산 계열화 사업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림그룹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그죠? 하림그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돈 7개 구조조정의 최대 수혜주다. 자, 요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사료 및 첨가제 부분의 매출이 약 60% 차지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딸꾹질 딱 나오네요. 딸꾹질인지, 트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약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지바이오도 계속해서 지금 육계 가공 쪽을 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팜스토리가 있죠. 팜스코하고 이름 비슷하죠. 그죠? 팜스토리. 자, 배합사료, 시장, 그 다음에 축산업, 육가공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어, 자, 축산물의 물량 및 가격 등의 추이와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축산물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이 돈육 시장이에요. 그죠? 돈육 브랜드 선진이라고 있습니다. 선진 포크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선진 포크라는 브랜드로 돈육 브랜드 시장 점유율이 약 10% 이상으로, 업계 1위라고 합니다. 뭐 10% 갖고 업계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선진 요건 제낄게요. 뭐 10% 뭐 시장 점유율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선진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림. 역시 하림입니다. 그죠? 하림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군대에서 복학할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바로 육개 이제 가공하는 쪽이었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가 고향이다 보니까, 대구 신미 도계장이라고 해서 도계장이었습니다. 도계장에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잠시 해드릴게요. 이 하림이, 우리가, 여러분들 닭고기 제일 많이 먹을 때가 언제예요? 어제 아랫게 또 닭고기 제일 많이 먹는 날이 있었죠. 바로 중복이었습니다. 그죠? 복날, 뭐 잡듯, 그리고 뭐 잡듯,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닭고기 보통 복날 제일 많이 먹는데, 복날에 여러분들 닭고기 드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아침엔 드셔도 됩니다. 아침, 점심은 닭고기를 드셔도 되는데요. 복날에 삼계탕을 먹으러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것도 특히 저녁에. 왜 위험한가 하면요. 닭이라는 게 생물이에요. 생물인데, 이 생물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그날 잡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도계장에서 보통, 한 2만 두, 3만 두 정도, 요 정도 잡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도계장에서, 물론 더 큰 도계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도계장에서 나오는 물량으로 그날 복날의 수요를 다 못 공급합니다. 그 정도로 복날에 닭이 많이 나가요. 3개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마지막에, 즉 저녁쯤 추가 주문할 때쯤 되면 냉동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냉동닭. 꽁꽁 얼려져 있는 냉동닭. 이 냉동닭들은 보통 녹여서 하는데, 스킨이라고 얘기하죠. 닭 스킨. 이 닭 피부가요.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냉동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 보면 다리를 딱 들면 닭 스킨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100% 냉동닭입니다. 그리고 닭본, 뼈 있잖아요. 그죠? 닭뼈, 본이 색깔이 새까맣습니다. 이런 거는 100% 냉동닭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림 닭들이 그때 참 유명했어요. 그래갖고 이 하림이 굉장히 큰 회사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마니커. 이 하림 때문에 마니커가 상대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커는 볼 필요가 없어요. 동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죽은 시장이죠. 그래서 하림이 지금은 거의 닭고기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하림홀딩스, 하림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림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왜 고속도로에 차를 쫙 몰고 가시면 닭장차가 있습니다. 그 보통 닭장차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몇 마리씩이 들어가는 거 하면 거의 20마리씩이 그 닭통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 저기는 어떻게 닭을 실었을까라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실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은 안 해보셨겠습니까? 그죠? 닭은요, 자기 구멍을 알아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닭을 보통, 밑에서 잡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잡죠. 그죠? 그럼 던지면
자기가 알아서 그 구멍으로 확 딱딱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닭들이, 잘 화락딱딱 하면서 들어가다가도 못 들어가서 다리만요, 닭다리 2개만 딱 걸치고 파타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얼른 주워서, 닭 한 마리를 얼른 주워서, 그 보통 육개 키우는 그 농장이에요. 거기서 주워서 같이 탭슛 던지듯이 던지면 2마리가 동시에 화락딱딱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목격을 못 하셔서 참 애석합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 좀 빡시게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닭똥 맞아가며, 예.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 좀, 재밌으시라고 드린 얘기고요. 자, 이제, 이 기법을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각기법.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팜스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스코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장기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자, 이 팜스코가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장기 성장성에 요 가닥을 잘 잡아가는 거예요. 요 가닥. 그러니까 요 평행선을 두고 보면 요 평행선 내에서 치고받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은 바이앤밸런싱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 선을 깨고 내려왔을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 자리대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죠? 그리고 또 분할 매수 자리대. 그리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육계 가공시장, 여기서는 돈육하고 육계 가공시장에서는 이건 또 돈육이죠. 그죠? 팜스코는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스코 지금 조정이 잘 크게 들어왔는데 요거 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딱 지금 좋아하지 않았던 요선을 딱 올라왔죠. 그죠? 요선을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계 가공시장 성장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먹거리는 앞으로 향후 산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장성의 시장입니다.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저 지금, 42년째 뚱뚱한 몸매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살이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 신체 지수가 라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라, 그죠? 약간 비만. 그 다음 줄곧 마였습니다. 마. 그렇지만 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다이어트, 뭐 요새 뭐 살을 빼야 뭐 보기 뭐 약간 좀 살이 있어도 보기 좋습니다. 그죠? 예.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저는 돼지고기 찬양론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지바이오도요. 축산물 사료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이지바이오 자체도 그때 6천을 막 깨고 5천을 막 깨고 한 내려왔을 때도 여러분들 걱정이 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상승 가닥 속에 있는데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물리는 구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손절도 생각하고 그런 건지 이걸 지속적으로 들고 간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돈육 그 다음 육계 이런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팜스토리 이것도 킵 해볼게요. 팜스토리. 자, 팜스토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사료, 식육, 도계 사업 부분 등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도계 비용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죠. 그죠? 도계가. 근데 저는 이 팜스토리를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독일 산업 자체가요, 부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독일은 선불제가 아니에요. 독일이 선불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닭이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 차가 한 대 들어갑니다. 그죠? 차가 한 대 들어가서 그 차 안에 있는 닭들이 두두두두두두 쏟아집니다. 그럼 그게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뭐 실을 때 몇 마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자체는 전부 다 후불제입니다. 근데 후불로 외상을 깔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육계 업체들, 유통업체 중에 분명히 망하는 데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육계 쪽은 새벽 장사이기 때문에 새벽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좀 부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새벽 장사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낮과 밤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너무 많은 접근성이 쉽으니까,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치킨 체인 사업도 보면 아시겠지만 닭을 공급하는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치킨 체인 사업을 하는 쪽은 많이들 망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지금 유통 마진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정삼각형이었어요. 그죠? 근데 위에가 제조, 그 다음에 유통업자, 마진 단계가 제일 최종 소비자의 소매상이 마진이 제일 컸는데 지금은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자, 제조업자, 그 다음에 유통업자,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최종 판매 단계의 소매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조업자들이 가장 큰 마진을 보는 쪽이죠. 닭을 공급하는 쪽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닭을 받아서 쓰는 업체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닭을 받아서 통닭집을 운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치킨집을 운영하거나 찜닭집을 운영하거나 어찌됐든 그런 닭집들은 많이 망했다가 많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독일 산업이 과연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그 다음에 실적이 과연 그렇게 받쳐줄까라는 의문점은 한 번쯤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팜스토리는 버려! 하겠습니다. 자, 선진. 그죠? 선진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선진은, 이게 선진 포크라고 해서 실적이 크게 받쳐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림. 하림은 지금 주가가 지금 좋지는 못하네요. 그죠? 지금 복날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림에 대한 이제 성장성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림 홀딩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전에 감자까지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로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림 홀딩스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하림 홀딩스는 요선이 깨지지 않으면, 즉 감자를 단행했던 요선 5,000원 부근이 깨지지 않으면 요거는 5,000원 부근에서 조금 짧게 손절선 잡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팜스코, 이지바이오, 그 다음에 하림, 요 세 종목을 킵해드렸습니다. 그죠? 킵해드렸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기법 강좌도 많이 해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토픽을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서 기법 강의 이만큼 해드렸고, 기법 기초 강좌 8강, 심화 강좌 8강, 응용 강좌 지금 20강이 넘어갈 정도로 해드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잡으실 수 있는 이 종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명한 기준들이 잡혀져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안 잡혀 있다면 여러분 다시 보기로 보셔야 되고, 아니면 서울경제TV로 문의를 하셔서 기법 강의 CD를 기법 강의 CD를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딱 종목 보고 남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화이트 진로요. 예, 예. 지금 화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 진로, 하나케미칼,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근데 저점에서 잘 잡으셨어요. 그죠? 그죠? 여보세요? 예, 예. 예. 저점에서 잘 잡으셨어요.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생님, 잡기는 잘 잡으셨는데, 전부 떨어진 종목 위주로 잡으셨어요. 그죠? 예. 예.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아주, 실력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아, 실력이. 예. 선생님,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요. 2%, 3%든 이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도 어떤 버릇이 생기는가 하면, 계속 떨어져 있는 대형주 위주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죠? 아마 선생님 눈이 지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주식시장도 자기의 고정된 눈이 있거든요. 다른 이렇게 안 떨어져 있는 종목으로는 절대 눈이 안 가요. 올라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절대 눈을 안 갑니다. 선생님은 아마 대다수 이런 하이트 진로나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이런 위주의 대형주들 중에서 눈이 자꾸 가실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익은 크게 많이 못 봐요. 근데 손실은 되게 키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제 말? 예,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많은 분들을 좀 얘기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 어떤 선생님하고 비슷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 구간에서 잡아갖고 수익을 내면, 이게 폭탄을 선물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선생님. 왜냐하면 다음부터도 계속 이런 낙폭 과대한 종목 위주로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을 낙폭이 과대하다고 예전부터 매수를 하셨으면 이건 완전 100분의 1 토막 나는 거예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죠. 대한전선도 대형주였어요. 그죠? 대형주였는데 이게 낙폭이 과하다 싶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28만원대부터 2,1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낙폭이 과하다고 예를 들면 7만원대, 5만원대 이런 데 잡아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부터도 또 엄청난 손실을 겪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이게 많이 빠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많이 이래 빠진 종목군 위주에서 해답을 찾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별로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지도 않으면서 충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자, 하이트 진로부터 좀 잡아드릴게요. 하이트 진로요. 아직 실적 안 좋습니다, 선생님. 아시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 화이트 진로는, 지금 화이트 진로 이 회사가, 주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채권단이 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하이트 진로가 지금 수익 중이시데다가 비중도 30% 좀 크신 편이에요. 그죠? 근데 매도를 말씀드릴게요. 다 올라왔습니다. 하이트 진로. 여기서 더 올라와봤자 크게 더 못 올라와요.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다른 종목군들이 더 강하게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크레듀 추천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레듀가 어제도 한 4% 오르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낙폭 과대한 종목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런 거 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실적이 받쳐주는 걸로 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내일이라도 지금 가격대 이상에서 무조건 분할 매도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하나케미칼이에요.
이거는 손절선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태양광 쪽으로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빠질 때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선 잡으실 필요도 없고 목표가만 잡아놓고 하세요. 지금부터 한 1,000원 더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19,300원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 필요 없습니다. 19,300원에 그냥 매도하신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목표가가요. 요거는 목표가 손절가 다 잡아 드릴게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WTI가 수출이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제 마진을 보는 곳이 분명히 수혜가 됩니다. 그죠? WTI가 뭐냐면 서부산 중진류예요. 서쪽에 있는 부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부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예요. WTI가 웨스트 텍사스 아시죠? 그죠? 예. 그 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WTI가 이때까지 수출을 안 했는데 수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두바이유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이 두바이유하고 WTI 두 군데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즉 매입처가 다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 경쟁은 어느 정도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유가 자체가 좀 안정화될 거예요. 하향 안정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목표가 요거는 128,000원 잡아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손절선도 98,30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이 98,300원을 깨면 사실 이건 다시 재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요래 한번 들고 와보세요. 그러면 예. 현금 비중이 이제 50%가 될 거예요. 예, 그 예. 50%가 된 거를 제가 하나를 권유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뭐 정제 마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스님 아무래도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중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WTI도 그렇고, 그러면, 울산에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한유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화학주. 예, 화학주인데, 대한유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했는 것을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그 가공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대한유화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PPI라고 해서 폴리프로필렌, PP, 폴리프로필렌, PE라고 해서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 이 회사의 실적이 급격하게 좀 늘어납니다. 그죠? 그럼 SK이노베이션보다는 오히려 이 대한유화 쪽을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고맙습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긴장 좀 하셨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예, 그죠? 예, 이렇게 종목 상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제가 좀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드린 이유는, 제가 10분 동안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요, 지금 많이 흔들거려요. 그죠? 시장이 어느 일방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 코스피 대형주들, 특히 코스피 지수 종목들이, 그죠? 지수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그죠? 근데, 이거를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뭐, 여기서 일로 옮겨 타야 되니, 몇 번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매는요,
자주 옮길수록 손실입니다. 물론 이 시장이 워낙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은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민감하게 대응할 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차트도 속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바로 툭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차트도 속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멘텀도 진위 여부가 명확치 않고, 뭐 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속이질 못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어떤 주봉상 진폭을 보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 없는 장대 연봉이에요. 자, 이게 어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뭐 코스닥에서도 그렇지만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막 어제 항의성 전화까지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SK 하이닉스였어요. 그죠? 막 해변군 멘토가 얼마 간다 그러니까 샀디만 손실이 났고 뭐 제가 언제 그 위에서 잡으라 그랬습니까? 최초 매수가가 41,000원 이하였었는데 언제 그 위에서 제가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심지어는 회원분들한테도 가족분들한테도 그 높은 가격대에서는 잡으라고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48,000원대에서는. 근데 잡아놓고 뭐 58,000원 간다고 그래서 들고 있었지만 제가 51,500원 이상에서 분명히 분할 차익 말씀드렸죠. 그죠? 분할 차익. 그래서 다시 재매수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난리를 여러분들 난리 부르스를 치십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주식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점쟁이는 아닙니다. 점쟁이는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을 맞춰야 점쟁이입니다. 그죠? 신은 아주 먼 것을 조화를 융화시켜 갖고 그런 흐름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장기적 흐름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지 내일은 3,000원 빠집니다. 내일 2,000원 다시 오를 거예요. 내일 또 1,000원 빠집니다. 모레는 또 3,000원 다시 오를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고 전체적인 성장성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58,000원 이상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루 조금 빠졌다고 또 혹은 하루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양심적이지 못하냐 하면 어제 많이 빠졌을 때는 종목 3당 신청부터 시작했고 서울경제TV에 전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가 한 거의 5%대 되는 급등이 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상담 신청 전화 하나조차 안 나옵니다. 야, 이게 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예?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참 배려를 해 주시는구나. 오늘 오르니까 전화도 안 하고 괴롭히시지 않네. 아, 고마워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시장은요,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루하루를 보려고 그러면 피곤해서 여러분들도 못 보고 저도 못 봅니다.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건 점쟁이의 역할이고요. 점은 틀려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틀리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저희는 틀리면 여러분들이 돈이 녹아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필히 참 죄송스러운 사과도 드려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과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하루가 어떻다. 모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는 점쟁이에요. 점쟁이는 틀리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틀리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All my heartily saying. 진정으로 말하건대요. 예.
진심을 담아서 말하건대 여러분들이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자꾸 요만큼만 뜨지 마세요. 좀 크게 뜨세요, 크게. 그죠? 크게 안 떠지면 쌍꺼풀 수술 좀 하셔도 됩니다. 그죠? 예. 제 눈이 약간 느끼하게 보이는 쌍꺼풀 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눈이 큽니다. 그래서 멀리 봅니다. 멀리. 그죠? 그래서 장기 성장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중장기 투자를 이 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짧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도 자꾸 띄엄띄엄 짧게 보게 됩니다. 그 짧게 보게 되면 결국은 오늘 하루 기뻤다. 내일 하루 슬펐다. 내일 하루는 또 기뻤다. 모레 하루는 또 슬펐다. 계속 이걸 반복하게 돼요. 감정의 기복이 생긴 거죠. 예. 이 감정의 기복, 여러분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결국은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장을 조금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큰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눈 아파라. 예. 자, 얘기 좀 길게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제 얘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보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단기적인 흐름은 결국은 계속 이런 시장의 스트레스 구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스트레스 구간이 테스트, 즉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나고 난 이후에 장기 성장성,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귀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주식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